풍경화, 낮전등, 집 지키는 멍멍이. 솔직히 낮에 전등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집 지키는 멍멍이랑 말 그대로 집에서 도둑이 들지 않게끔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못한다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어딜 봐도 여성 한 명 보이지 않는 이 회의 장면만 봐도 북한은 남성 위주의 사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북한 남성들은 이런 별명으로 불리게 됐을까? 북한은 1946년 법령으로 남녀 평등권을 보장하고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 칭합니다. 밖에서 보기엔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가정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진짜 위상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세대주가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예? 북한 가정에선 남편을 세대주라 부르는데 그만큼 집안에서 남자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공식이 무너진 건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에서 배급이 끊겨 당장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던 이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 거리로 나선 건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남한 시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북한 주민 남자들은 장사를 못해요. 여성들은 시집 가면은 사직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60까지 어떤 조직이든 가입돼서 조직생활, 정치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시간이 좀 되니까 시장에 나가서 이제 무슨 노력을 팔든 이거 물건을 도매를 하든 장사를 하는 거죠. 가족을 밥 먹여 살리는 여자들이 한 과반 정도 돼요. 여자들이 밖에서 힘든 장사를 하면 남자들이 세간살이도 챙기고 아이들도 돌보면 좋았겠지만 북한의 세대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사, 육아의 경제적 책임까지 여성들이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낮전등, 풍경화, 집 지키는 개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주변 동네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고 경제생활 하기 싫어서 못하나 당에서 하도 일을 안 하면 잡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했는데 지금 와서도 그 말이 어찌 보면 웃기면서도 슬픈지만 현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여성에게 슈퍼우먼이 되길 강요했던 시기,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북한의 인식은 집에 쌀이 없거나 남편이나 당에서 배급을 안 줘서인데 그렇게 안 봐요. 분위기는 여자가 부지런하지 않아서라는 그런 이론을 북한 정권이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당을 아니면 국가를 하면 이게 반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최대한 잘 해주는데 그렇다 해서 이것이 그러면 국가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힘드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성들이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애들이 굶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 여성들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강을 건넜습니다. 인신매매, 강제결혼, 노예노동, 감금, 그리고 강제 북송과 낙태. 이 모든 인권 범죄가 범죄라는 것도 모른 채 여성들은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구출 일을 하면서 북한에서 나온 여성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바라본 탈북자는 변절자고 반역자. 그리고 한국에서 바라봐도 어찌 보면 그냥 가족을 위해서 돈 번다고 했다가 북한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백성을 지켜주지 못해도 여자 탓. 청나라 때 잡혀간 여성들이 고향에 힘들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자 탓. 그리고 지금 와서도 어찌 보면 중국에 나온 탈북 여성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여자 탓. 그러면서 좀 더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애틋함이 좀 더 인식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출생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북한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21년 가을 탈북 여성 30인 특별 대담집을 낸 리밀 작가는 북한 여성의 공통점으로 강한 정신력을 꼽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상황의 절박함이 그녀들을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력이, 그런 노동력, 정신력이 지금 탈북하는 과정에도 적용됐고 또 여기 와서도 그런 정신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꿋꿋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다시 문제를 돌이켜서 남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북한 남자들은 어찌 보면은 그 사회에 억압된 그런 통제 속에서 저 멍멍이 남편을 이제 남자들을 이제 비하해서 이제 집 지키는 존재밖에 안 된다. 여자는 나가서 이제 쌀을 벌어든 돈을 벌어든 건데 이건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거 하는데 북한 남자들도 또 나름대로 보면은 불쌍하지요. 사회 체제가 그런 속이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저도 보면은 그래서 저기 와서 이렇게 쭉 다시 남자를 보면은 야, 우리 그 여성들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전고초의 사회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또 이제 중국에 와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그 자식까지 또 데려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탈북 여성 30명을 인터뷰한 그 사람으로서 여성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럽다 나는 그런 마음이 늘 들고 어찌 보면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이런 말도 내가 가끔 사석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건 실패한 국가의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체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과연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어떨까? 2022년을 살아가는 북한 남성들의 인식을 들어봤습니다. 남자들이 스승 정도에서 미자 때리고 이거 낚시스러운 그거야. 나는 저기 살 생각이 없다. 이게 빨리 남자들이 하려고 여자들의 세대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 대한 약간 애정의 편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있고 술 진행에 한인사고 정신이 부실한 사람들은 여자를 깊이까지 같이 나해요. 북한 당국은 타임머신을 탄 듯합니다. 2022년 38 국제부녀절을 맞아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에는 나라를 떠받들고 시부모를 잘 모시며 남편과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라. 여성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